이번에는요, 사람이 아닌 악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7월에 자신의 아내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어금니 아빠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에 희귀병을 앓는 딸에 대한 부성을 내세워서 후원금을 맞아요. 받았는데 결국 자신의 딸의 친구를 이제 유인했다가 사망하게, 그러니까 살인했던 네. 이영학이죠. 근데 이영학도 당시에 맞아, 이 인간이잖아, 이 인간, 저 인간. 네, 이영학도 당시에 자신의 아내 온몸에 곳곳에 이제 문신을 새기게 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대국민 사기극이잖아, 대국민 사기극.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남편도 아내에게 이영학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문신 사진을 들이밀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당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내를 문신 시술소에 데려가서 아내의 양 손목과 다리, 신체 여러 군데 자신의 이름과 또 자신의 이름을 세워서 평생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따라할 걸 없어서 이영학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리고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걸 행동하는 게. 그렇죠. 가장 극악한 지금 상처를 준 겁니다. 몸에 관한 상처는 사실 나을 수 있어요. 병원 가서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정신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지울 수 있는 능력,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 잊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문신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어머, 그러네요. 그냥 문신이 없었다면 어쨌든 이런 상처들을 자꾸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문신 때문에 또다시 그 상기가 되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남성은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폭행을 너무나 일삼아서 에? 질식시키려고도 했고 뭐라고요? 술을 먹으면서 계속 폭행을 해서 급기야 고막이 파열되는 그런 상처까지 세상에.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간이요, 문신에 강제로 아내에게 문신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 감금까지 시켰대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아내한테는 그 삶이 지옥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만 들어도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20대 남성이 남편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거 사람이 이게 진짜. 아내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왜? 네가 뱀을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는 더 내가 1분 1초가 괴로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뱀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아내한테 뱀 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과학적이네요, 진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또 감금까지 시키면서 계속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면서 자기가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앞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수시로 화장실 문을 탁 열어서 아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감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은 무려 9시간 반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다가 이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서 전화하는 틈을 따서 아내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딱 나온 다음에 아내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서 내가 폭행했다라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사이코 인간의 범죄를 다룬 영화도 이보다는 못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김묘성 교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란 인두껍을 쓴 인간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까요, 세상에? 네, 이 남편은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남성 폭력 전과 7범인 20대 남성인데, 이 인간 교도소 갔다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혐의가 도박장, 개장, 특수 협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다가 지난해 7월 6일에 출소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했네요. 너 하나 찾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끝까지 찾아낼 거다라면서 위협을 가했고, 세상에. 그리고 결국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2022년 4월 혼인 신고를 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인간아 생각을 해봐. 정말로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정말 연락도 없고 멀리 정말 돈을 모아서라도 해외로 가지, 국내에 남아서 당신 같은 이 악마 같은 인간을 기다리는데 그런 아내를 의심해서, 외도를 의심해서 출소 이틀 만에 폭행을 가한다고 손정임에서는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어요 진짜. 네, 굉장히 재질도 좋지 않습니다. 이 남성이 행한 그 범죄는 중강금치상, 그러니까 사람을 가다 놓고 자유를 빼앗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5년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남성이 중간에 뭐 본인이 이제 충돌 조절 장애가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이다라고 이제 가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내가 도망가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수의 경위가 진정으로 반성을 해서 자수했다기보다는 아내가 도망가니까 곧 잡힐 것을 염려해서 한 그렇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특히 다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엽기적으로 문신을 새기라고 강요한 혐의까지 있잖아요. 네. 이 점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와 이 남편은 협의혼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 아내를 찾아가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다짐은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징역 5년밖에 안 나오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징역 5년, 이 악마 같은 인간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 5년이 잠시나마는 해방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 출소하겠네, 또다시 지옥 같은 삶에 발못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가 이제는 이 여성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어요. 사회가 반드시 이 여성을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